오늘 라이브원 인터뷰에서는 세종시을 재선 성공과 동시에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활동의 폭을 넓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을 비롯한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늦게나마 재선 세종시을에서 네. 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사청문회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정무위 소속이시고 오늘 이제 금융위원장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 하시다가 네, 오전에 끝나고 저는 질의 아직 못하고 왔습니다. 오후에 시작해야 됩니다.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병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정책적으로는 뭐 금투세 문제라든지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드러난 이제 가계부채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쟁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뭐 병역 비리 의혹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주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됐습니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가 명쾌한 답변을 못 내렸어요. 뭐 가계부채라든가 후보자의 주가 조작 의혹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질의가 있었고요. 저도 이제 오후에 그와 관련돼서 질의를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크게 봐서는 뭐 아까 금투세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기재부 1차관이었기 때문에 지난 기재부에 있었을 때 경제정책 실패에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 오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캐묻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군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정무위 야당 간사시고 또 정무위 소관 부처가 권익위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위법 사항이 없다면서 종결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엊그제 토요일에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오후 1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0분까지 한 12시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품백과 관련해서도 일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정무위 차원에서 권익위를 상대로 청문회를 준비하고 계신데 청문회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기로 하고요. 우선은 그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약속 대련이 아니냐. 또 이번 주에 있을 2차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뭐 면접을 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토요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3회 장소 보안청사라고 하대요. 그래서 보안청사가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부른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검찰 부른 게 아닌가 하는 역발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뭐 기획된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런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권익위가 그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졸속 처리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을 들어서 명분도 사실은 이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그 비상식적인 명분을 들어서 이제 졸속 처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검찰이 조사하기 전에 아마도 서로 간에 검찰과 권익위 간에 좀 서로 모종의 얘기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권익위의 부위원장이 세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분이 검사 출신입니다. 정승윤 씨라고. 전원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도 이제 8대7로 이제 종결 처리됐거든요. 정승윤 부위원장이 뭐 제보에 의하면 전원위원들한테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오다를 줬군요. 이런 상황들을 권익위에서 지금 작급의 상황을 진위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 근거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현안 질의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저희들도 이제 권익위원장 업무 보고도 있고 현안 질의가 있는데 현안 청문회를 통해서 정확히 그 종결 처리한 근거, 경위, 또 그 반대를 했던 또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결서의 그 내용들 다 담기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전부 다 명확히
좀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엊그제 토요일에 있었던 검찰 조사 이후에 이제 정무위에서 별도로 이제 현안 질의 그리고 이제 청문회까지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더 주목도가 더 이제 높아진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현안 질의 이후에 청문회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당 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예. 지금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저희 정무위원장께서 이제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장이신데 저 우려는 됩니다. 예, 우려는 되지만 끝까지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꾸준히 밀고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백 그 종결 처리와 관련해서 처리하는 그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권익위에서 좀 미진하게 조사했다고 일단 보셨나요? 청탁금지법에 이제 제재 규정이 없다 배우자에 대해서 뭐 그거는 아마 이제 법으로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요즘에 또 뭐 그걸 반환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기록물을 왜 반환을 합니까?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소상위 권익위에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조차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종결처를 내버렸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 조사 앞두고. 그래서 지금의 어제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은 것도 그 뭐 과정 중에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뻔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필요성을 이제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겠죠. 9월. 저희 정부위가 참 중요한 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감원이 있고 또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다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권익위가 또 있고요. 그래서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관련해서 철저하게 저희 지도부와 상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도 그러면 증인 채택을 당연히 하게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김 여사 같은 경우에도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게 됩니까?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8월까지는 아마 이제 청문회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대명의 큰 뭐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지난 주에 지역 순회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토요일에는 제주도와 인천 그리고 어제는 강원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면서 현재 9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초반 독주 양상인데 김두관 후보는 7.19%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에서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저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다음에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자산이 누가 있을까? 그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선 승리와 관련해서 그렇죠. 다음에 집권을 위해서. 네네. 그런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득표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뭐 그만큼 기대가 하더라도 그만큼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기대감, 희망 다 있는 거죠. 높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결과도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 지난번에 77.77%로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뛰어넘는 그런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그 이후에 또 대표님의 그 행보를 보면 상당히 우리 당이 이제 집권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높아 보였고 그동안의 정책이나 이슈나 그 대응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또 많이 숙련됐다. 오히려 그동안 2년 동안 당원들로 하여금 상당한 신뢰를 구축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결과도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걸로 예측을 하시는데 타당이지만 국민의힘 말씀도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내일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토일에 모바일 투표가 있었고 어제 오늘은 이제 ARS 투표하고 여론조사 이걸 이제 합산한 결과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변수가
지금 투표율인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지난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때보다 한 7% 안팎 좀 낮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 낮아진 투표율이 과연 이제 그 투표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마지막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상세히 들여다보지는 않는데 네. 뭐 거기도 대세론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투표에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낮거든요. 저희들은 혹시 이제 나중에 8월 18일 날 하게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대세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 어차피 뭐 국민의힘 당 대표는 뭐 한동훈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도가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 그 결론이 나올까요? 아니면 저 과반수 득표를 하면은 이제 그 내일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국민의힘 당규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압도적인 이제 승리를 내일 거두면 이제 끝나는데 한동훈 지금 후보가 상당히 이제 그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1차로 끝날 것이냐? 여론의 추이를 보면은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세종시 을에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이제 재선에 성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4년도에 이제 이 세종시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출범한 지는 지금 2012년도 출범했으니까 12년 차입니다. 이제 사춘기 좀 접어들었는데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수도권 초집중, 저출생, 양극화, 지방소멸, 이 큰 대의명제가 있는데 그래서 탄생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거는 지역 과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과제입니다.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저출생의 문제, 집값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저출생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출생 문제도 이 수도권에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 이게 뭐 집값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국적으로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현금을 지원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상교육, 뭐 무상보육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외국 사례를 보면은 한 10년, 20년을 두고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올라가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이 돼야만 이게 마중물 역할이 돼서 지금의 일극체제를 좀 다극체제, 즉 제가 생각할 때는 5극체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그다음에 부울경 이렇게 한 5극체제로 만들어서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 전국적으로 인구가 분산되지 아니하면 저출생이 해결될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를 만들게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그 가치가 훼손돼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행정수도 완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완성되기 위해서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개헌이 필요한 그 이유는 뭐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관습헌법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회가 소재한 곳을 수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문화되어 있는 법은 아닌데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제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동훈 그 전 대표도 후보도 지난 총선 때 국회 완전 이전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국회의사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집무실도 마찬가지고 법이 다 통과돼서 지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그 관습법인데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 저희 당에서 이제 한 4년 동안 연구한 결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에 두고 행정 수도를 포함한 기타의 특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예를 들어서 행정 수도 생기면 또 광주 같은 경우 문화 수도, 부산은 해양 수도
뭐 제주도는 평화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도의 개념을 넣어야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법률도 잘 정비해서 재정 특례라든가 조직 특례라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인프라를 많이 조성해 놓으면은. 그래서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고 완성시킨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적 사명이고 국가적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제 완샷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개헌이 포인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을 이제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건 또 상당히 또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법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률로 또 하면 또 위헌 소지로 싸우게 될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개헌특위가 만들어지면 한 2년여 시간이 있으니까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헌법 전문, 그다음에 권력구조 개편, 뭐 지방 분권, 그 안에 또 행정수도 이렇게 해서 38년 된 헌법을 이제 고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시대 정신에 맞게. 2년 동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야가 좀 잘 논의해서 아마도 국민의힘도 제가 몇 번 의원들 만나보면 개헌의 필요성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국회 완전 이전 관련해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행정수도 완성의 첫걸음은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통령 본회의장까지 다 이렇게. 그렇죠. 개헌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장은 못 짓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부 기능이 이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장만. 그러나 이제 본회의장은 여기 서울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완전히 다 옮기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추가적으로 세종시가 더 필요로 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 외에 지금 제일 문제점은 인구 유입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40만인데요. 이 40만에서 지금 2, 3년 동안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사 오신 거죠. 행정부처도 다 이사 오시고 일자리가 없습니다. 되게 그 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다 이제 이사 오셨으니까 근데 더 이상 이제 이사 오는 청년층들 없는 거죠. 그 인구 유입 정체, 일자리 부족, 즉 일자리인데 저희 세종시에 이제 국가산단 83만 평이 좀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제 포부가 있다면 대기업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오죠. 지금 정무위 간사하면서 좀 여러모로 좀 많이 접촉을 해서 국가산단에 대기업 유치하는 거 반드시 좀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금 당면 과제시군요. 인구 유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대기업이라고 하면 본사가 가는 걸 말씀하시나요? 본사가 아니더라도 대기업 산하에 무슨 공장이 오더라도 평택을 보세요. 용인을 보시고 아마도 신산업 관련해서는 첨단 산업 관련해서는 반도체를 뺀 나머지 신성장 동력 산업 관련해서는 각각 대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지방에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포부와 이제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세종시 의뢰에서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소통하는 정치인. 제가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정책이라는 게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그분들의 또 이제 아픈 목소리, 때론 또 괴로운 목소리 다 들어줘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고 입법화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꼭 세종시에 국한하지 않고 많이 소통하고 그걸 입법화하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은 좀 소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좀 묘수가 없을까요? 소통관이요? 소통관? 우리 국회 내부에서 여야 간의 소통. 여야 간 소통. 공식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비공식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뭐 카메라에 보면은 이제 맨날 싸우는 장면만 나오는데 이제 오늘도 저희 정무위 보면 그렇게 뭐 싸우기도 하지만 또 때론 또 이제 합리적 대안을 또 얘기도 하고 방송에 나오는 장면은 거의 100이면은 거의 1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99 안에는 그래도 그나마 여야가 많이 소통도 하고 있고 합의도 잘 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좀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간사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정 활동을 통해서 세종시가 발전하고 그것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의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